또 한 가지는 주소를 가지고 그 중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세 가지 방안이 그 주소를 가지고 작성하실 때도 연습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습 부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통과를 하고 있고 URL 맵이라고 해가지고 URL 수가 있는 줄 알았고 정의를 해놓고 만약에 얘가 있고 일단 또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로케이션 API 관련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상당히 많이 긴데요. 뒷다를 보시면.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수입니다. 숫자가 한 번도 산 공장을 숫자 또는 이쪽 푸드 숫자입니다. 별로 숫지는 못해가지고 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딱 좋은데요, 키가.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작년 재작년에 올레맵 SDK 관련해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웹 API 관련된 개발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내비게이션에 관련돼가지고 실내에서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만들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실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다뤘었고요. 저 요번에 오늘 발표할 내용들과 좀 가까운 부분이 예전에 위피폰 그리고 구글폰에 관련돼가지고 휴대폰의 GPS가 탑재돼서 출시되기 전에 숫자를 지내는 단말들을 시험을 해보고 이거는 GPS 성능이 떨어지니까 안 됩니다라든지 그럼 이거는 GPS 칩은 있어도 운시키지 말고 숫자라는 이런 거를 하는 검증 어플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큰 그림이 있는 게 RFID DSL 관련된 기술이 3년 전, 5년 전쯤에 많이 꽂혀있어가지고 지금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유심에 RFID DSL을 지원하는 이 칩이 들어가 있는 유심을 보고 계신 거고요. 또 지금 스마트폰에 대부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뒤에도 조그맣게 또 칩을 넣어서 집기가 되는 칩이 작년인가요? 올해 전시회 때 한번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셨다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로케이션 API를 완전 등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의 위치를 물론 알 수 있고 영상으로 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지난주에 강아지 잊어버렸는데 로케이션을 확실하게 알면은 강아지 찾을 수 있다라든지 또는 사진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어디서 찍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이게 내 여친 사진인데 나랑 찍은 게 아니다라든지 이 차를 잊어버렸는데 찾아달라 또는 지금 혹시라도 여기 자주 계신데 이거는 무력화 시스템 방법도 가르쳐달라고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온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에는 위치적으로 해당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거는 해당 어플 개발사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웹플의 통과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셨던가. 이런 어플 한번 써봤는데 내가 이동한 궤적을 나는 라이프로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에 어디에 다니는지를 좀 배터리를 적게 쓰는 만들어보고 싶다든지 내 조카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몰래 내 어플을 깔고 있다든지 또는 내 폰에 있는 위치 서비스를 온오프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여친이 어디 있는지 보고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추적하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API를 쓸 수 있고 또 좀 이해를 좀 더 한다면 좀 더 쉽게 원하는 서비스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로케이션에 관련된 제일 기본적인 좌표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 HTML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에 어떻게 쓰는지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좀 쓰면 좀 편합니다라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로고 자체를 좀 자세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쭉 이렇게 1500개, 2000개씩 데이터 가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만드실 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로케이션입니다. 이게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기업 장소도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항상 이건 사건 XS 용의자 위치를 따봐. 실제로 많이 쓰겠죠. 일단 휴대폰에 발부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휴대폰 위치제부터 한다고 합니다. 김대리 회사 근처에 필터스 나가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건 앱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내 여친은 어딨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로케이션 API입니다. 네, 답이 왔네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홍대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부터는 지금까지는 로케이션 API 하는 일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방향, 속도, 정확도 뭐 여러 가지 파란색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좌표겠죠. 네, 좌표. 이 초등학교 3학년 산수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는 하얀 거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빨간 거나 파란 걸 물어보죠. 빨간 거 아시는 분? 얼마다? 없으신가요?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1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파란색. 없으십니까? 네? 2,1이요. 2,1이요? 아, 2,2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근데 여기 정답 어디 했으니까? 소정의 문제 선물을.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래 저희가 세션 트랙을 막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뭐 퀴즈도 넣고, 분단 다운게 할 때 싸우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막 생각만 했었는데요. 어제 리허설 하면서 막 꾸미고 얽히다 보니까, 아마 제 세션이 여기서 처음 한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있으니까. 잘 봐주시죠. 자,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까 벌써 이제 똑같은 게 있죠. 0,0이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쓰는 로케이션 좌표계라고 일컫는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WGS84 좌표계라는 표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의 데이터만 좌표로 들어옵니다. 0부터 180이나 0부터 90, X축은 0부터 180, 마이너스. 됐죠? 다음은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126에 37 정도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어디죠? 싱가포르라고. 두 개 지리 문제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검색할 때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가 도시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인 것은 그죠? 싱가포르 정답이더라고요. 또 딱 0에 걸려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죠? 영국에 네, 브레이스 선언대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방금 선물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다음 지역입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대략. 네? 도시 이름을 맞추시죠. 힌트 드릴게요. 어디서 베네수엘에서. 이 선물이 준비된 게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항상 우리의 머릿속은 영상을 보면 좀 더 머리에 많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 없으면 오늘의 좌표계 설명해주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면 대한민국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0,0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 0,0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던 북극의 보통 0,0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할 로케이션 API의 0,0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초입값을 0,0으로 주시고서 주제에 딱 보시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0,51 브레이크 선문제예요. 저희가 기준점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국 사람이 북극부터 우리 천문대로 지나서 쭉 돌려보자 했던 게 0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맞네요. 자, 대한민국 보고 계시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런 WGS84 좌표계에서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스트라고 동쪽으로 있는 동경 224부터 132까지. 북기라고 그러죠. 북쪽으로. 북도부터 33도부터 43도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여기 계시죠. 건설회관, 건물에 계시고요. 여기 위치는 대략적으로 126.92 어쩌고에 북위에 37.489 정도, 490 정도 여기 위치에 계시죠.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좌표가 하나 있죠. 좌표가 동경 132, 북위 37. 네, 그것도 실제로 132에 37 땡땡을 영어를 딱 보게 되면 실제 독도하고는 약 한 20km, 3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독도에서 플레이하려면 조금 더 소수점 밑에 자리를 써야지 정확한 위치를 취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도가 변할 때 얼마나 넓이가 나온다. 우리가 133에 1도씩만 본 크기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이 서울이고요. 그리고 춘천, 그리고 이쪽이 원주, 수원, 이런 정도 되게 넓죠. 그래서 로케이션 API를 받았던 좌표를 앞자리만 솔직히 필요 없어. 자유가 볼 거라고 앞자리만 보시게 되면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이거죠.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좌표를 구하는 방식에는 지금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방식은 위에 세 가지고요. 아래 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NFC단만 지금 나오겠죠. 셀과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실제 위치하고 그런 동그라미 원에 만나는 점을 쓴다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치 오차가 많이 크다라는 정도 얘기한 거거든요. GPS 좀 보겠습니다. GPS 같은 경우는 위성이 실제로 신호를 쏠 수 있는 범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1번 위성의 범위, 2번 위성의 범위, 3번, 2번과의 만나는 점, 그리고 3번 위성이 또 교차하는 점을 표시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기능이 GPS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신다면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 원리만 써서 자기 위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에도 적혀도 있지만 보도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제일 문제점은 현재까지도 배터리 많이 먹죠. 항상 스캔 내비게이션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함부로 그냥 썼다가는 전원이 꺼지죠. 내비게이션 쓰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나온 게 많이 듣던 에이지 테스트라는 방식이죠. 이거는 요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들 중에서 내 위치에서 잡을 위성을 미니 샘플로 견본을 주는 겁니다. 30여 개, 20여 개가 넘는 위성 중에서 이 위치에서는 대략 한 10개 정도 줄게. 여기서 잡아봐. 하는 정보를 이 서버나 이 서버들이 데이터를 주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죠? 얘한테 가지고 그나마 내가 SKT를 쓰고 있고 LG텔레콤, KT롤레를 쓰고 있으면은 바로 받아올 텐데 이 정보가 해킹을 하거나 탈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정보가 이로 바뀝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있고 루피아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못 좋아지면은 여기에 수준은 부자입니다. 서비스의 품질이 영향을 받고요. 또는 얘가 데이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 거죠. 일단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어디서 설정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내 위치 정보 쪽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건지 안 쓸 건지, AGP 쓸지 안 쓸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서버 설정이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단말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시간을 맞춰주는 서버죠. 자,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하고 셀은 좀 많이 범위가 벗어나고 GPS 얼마나 벗어나는지, 얼마나 벗어나는지가 그럼 좀 궁금해지죠? 자,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지금 실제로 이게 지금 시험을 할 때 차에다가 단말기 3개에다가 같은 프로그램을 깔고서 하나는 GPS 모드로만, 그리고 하나는 네트워크 모드로만 쭉 이동하면서 한 30분 정도 데이터를 축제해온 결과입니다. 빨간 선이 실제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 선하고 연색 선이 아까 다른 단말에 축제한 겁니다. 대략 보시면 얼추 맞네 그죠? 아닌가요? 저만 느낌이 그런가? 이게 대략 차이 나는 게 보통 500m 정도 해서 반응한 1km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볼 때. 제일 먼 거리라는 개념을 접근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실제 차는 여기가 왔는데, 이때, 차는 여기 있는데, 이때 여기 있다고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리가 좀 더 벌어지겠죠. 실제 거리는. 그래서 주로 전기에는 자체에 추기로 하실 때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도 많이 쓸 만큼 안정화도 되고 데이터도 많이 퀄리티가 올라갔기 때문에 꼭 GPS를 써야지만 위치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일단 좀 공산입니다. 이런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의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것일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억이요. 자, 실제 들어가요. 로케이션 API를 얘네도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특파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정말 추기가 가능한 단말이지. 항상 요거 짤때 보시면은 이게 이걸 지원한 단말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런 쭉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웹에 이게 번호를 갖고서 설치가 됐는지 체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실제 만드실 걸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점보 보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담당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위점보 보고 약간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되죠? 또는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내가 로케이션 API로 다른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또는 한 방에 딱 여기 어디 다른 정보를 알고 싶다는 거지. 또는 내가 여자친구네 집에 근처에 갔을 때는 나한테 알람을 줘. 그래야지 내가 양다리 걸친 여자친구 전화를 치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담으는 박스미팅에 관련된 설정. 그리고 내가 GPS가 남 일련에서 별을 보고 시간에 GPS에 몇 개 보이는지, 위성을 몇 개 됐는지 알고 있다는 이런 프로를 짜고 싶은 경우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네, 포함되어 있네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나와.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 그리고, 리퀘스트 콜백 하고 파라미터. 클래스 아래에 있는 거에 필요한 것들을 정의하고 땡겨오고, 리퀘스트 스타트라는데 파라미터 치고 던지면 제가 정해놓은 풀백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저는 옵션대로. 볼까요? HTML입니다. 기본적으로 HTML5 쪽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신다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있는 사파리 모바일 브라우저나 크롬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내비니까 계속 읽어야 되겠죠. 마치 포인트라는 포지션을 주면은 내가 지정하는 폴더를 계속 데이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클리어 가치는 9만.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옵션은 이렇게 해서 정해지면은 높은 정확도로 데이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기능을 웹브라우저 만들겠다는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문제는 브라우저는 GP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측에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정확도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들어오는 구성 현재로서는 나온 출생 단말 브라우저는 없습니다. 물론 나온다고 해도 커플러들어도 다른 데이터들을 많이 쓰는 게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내비용으로는 부족하실 걸 예상이 됩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 번 땅 때리고 긁어오기. 아주 쉽게 문장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팁입니다. 저도 이거 만들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 PC에서 저 페이지에 들어가서 썼는데 저희가 건물이 땅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지? 그리고 다른 걸 깨봤어요. 이게 지금 풀어내고 그리고 이게 파이어폭스고 이게 사파리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해봤어요. 와이파이를 끄고 했더니 안 나옵니다. 그죠? 일반 PC도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니까 웹을 개발하시는 기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이런 커먼트 API는 많이 지원이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인터넷 스토어는 역시 빨간불이 다른 게 아니라 H입니다. 자, 남은 게 있죠? 흔적. 그리고 분석.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웹은 어떻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차피 웹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쭉 보십시오. 그리고 플러그인점의 API 스펙 2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는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소가 저희 됩니다. 위치를 가져올 때 여기 주소도 텍스트로 쭉쭉 시, 군구, 미 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놈의 데이터도 쓸 수 있다는 규격은 있고 아직 저는 안 된다. 올라오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올라오지만 쓸만한 거는 딱 이겁니다. X, Y, 그리고 오차. 그리고 볼트가 되면 주소가 오겠죠. 그 정도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트워크 측이 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있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겠죠. 에러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오고요. 코드는 아까 보셨던 그 샘플의 URL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팁은 한 방에 딱 여기 어디라는 걸로만 쓰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같습니다. 네, 이거 오래간만에 보시죠. 옛날 놈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됩니다. 많이 보셨죠? 뚜레비, 올레레비 다 있습니다. 뚜레비, 올레레비. 티맵, 그죠? 올레레비. 그리고 싱글샷, 전체 어디 제일 많이 쓰여지고. 이 앱은 제가 국내에서 못 봤어요. 근처에 가면 나한테 알람을 줘요. 계속 GPS를 측정해가지고 위치를 주는 거 말고요. 애플이 안 쓰고서 쓰는 방법이죠. 방법은 있어요, API가. 그리고 이건 없습니다. API가 안 나와요. 가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참 친절한 iOS에는 실제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이어드 액큐레시티 베스트 포 내비게이션이라는 두개 수렴부장 옵션을 쫙 뒷바른된 인정을 딱 던지면은 맞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필터 1m 보시면은 1m마다 데이터 계속 들어오고 1m 안에서 안 변했으면 안 들어오고라는 식으로 내비게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제가 찍어놓은 데다가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죠. 이것마다 내비게이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로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구조는 이렇게만 그려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싱글샷. 여기는 베스트 포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베스트나 또는 10m, 100m, 사운드부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범위를 주실 수 있는 옵션들이 좀 있고요. 비싼 스피커 저희가 지금 쓰는 게 10m 정도 옵션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업데이트 하면은 정해놓은 대로 데이터 안 들어오는 구조. 그거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iOS 한정령 이상부터는 스타트 모니터링 SH라는 함수는 없고요. 이런 메서드는 없고요. 스타트 모니터링 시그니피컨트 로케이션 체인지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주기를 안 쓰고 GPS를 안 쓰고 네트워크 주기로 지정된 이 필터의 범위를 벗어나게 치기가 되면은 바뀌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GPS를 안 키고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빼내고 볼까요? 초기화하는데 원 지역을 초기화하는데 가운데가 어디다라고 해서 찝어서 초기화를 하죠. 그리고 스타트를 한다. 모니터링. 어디를? 가운데가 아니라 주변, 엣지를. 그래서 엣지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가 이벤트로 뜨는 게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스타트 업데이트 헤딩 해가지고 폰을 돌리면 지도가 돌아가는 어플도 써봤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돌리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여기는 필터에 지정한 도어만큼, 명분 설명이 있을 때 도어만큼 바뀔 때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로 지도를 돌리거나 라시파를 돌리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던진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플랫 로케이션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XY, 그리고 반경에는 가로축에 길을 실제로 그래서 실제 여러 분들이 많이 보셨던 게 이 두 개 파란색 써가지고 그린 겁니다. 좌표에 도구를 붙여주고 반경 요만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화면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게 이 두 개 요소를 쓰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우선하지 않은 아셔야 될 거는 아이폰은 iOS 쪽에서는 이게 GPS 측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다 구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준대로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 iOS 쪽에서는 좀 접근을 근접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주기도 기본적으로 잘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수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던 이제 그 분석 기능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리허설 준비라고 했는데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앱스토어에 이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성 번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야,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뽑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세부 설명을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전용 하드웨어를 달아야 쓸 수 있는 배터리도 있어야 돼요. 여기 배터리도 몇 개로 들어가고 예전에 그 에드워치로 썼던 그 집계 상태가 이제
아이폰 쪽에 밑에 꼽을 수 있는 하나 더 해놨어요. 여기 전자기를 꼽으면 USB를 해가지고 약간 노트북 같은데 집에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달아가지고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을 있습니다. 성공 오는 거고요. 자, 여기 팁은 문제는 요겁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거 완전 그냥 무조건 네 원하는 제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나한테 빨리빨리 바뀐 위치를 줘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만드는 건 더 수가 없어요. 배터리 많이 쓰니까 그냥. 근데 원천으로 구현할 때가 문제가 있던 게 이게 GPS면은 바로 찍어주고서 사람들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네트워크 측에 1, 2km 차이 나는 데이터를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찾은 거는 액큐레시 값을 기준으로 한 번 정도를 다뤄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해보고 액큐레시가 작은 걸 줍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였죠? 세 번 들어올 때까지 데이터에 시간이 걸리니까 UI를 먼저 뿌려주고 수비가 되면은 그때 업데이트 시켜주는 구조는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샘플 코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많은 샘플이 있고요. 또 API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코드 가지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iOS 5.0 쪽에 저희 쪽 전체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고 확인해본 결과로는 미전 관련된 거에 모니터 딜레이가 되는 에러 코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을 아마 5.0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코드 관련 이벤트가 추가가 되는데 지역코드 클래스 제가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주소와 관련된 부분의 처리도 다른 쪽에 클래스에 전가가 된 거는 보는데 로케이션 쪽에서 일단 없었습니다. 네.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 딱 중간인데 시간이 3분의 3을 썼네요. 있습니다. 퀴즈요? 여기 안에 안 들어 나옵니다. 퀴즈만 기다리시면 되시지 않나요? 자, 안드로이드는 하전합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프로바이더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GPS 프로바이더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필요한 로케이션의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싱글샷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스트 노원 포인트라고 로케이션에 의해서 얘가 마지막에 추가했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 일본, 최근 30초 내에 거라면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출된 거니까. 시간이 많이 됐다면 실제로 출된 걸 기다려야 되겠죠. 이거는 GPS도 들어있습니다. 프락시미티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르죠. 프락시미티를 추가하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중심점, 반경. 그리고 이벤트 똑같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포민도 있네요. 포민이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되게 반갑던데요.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전원 화면이 꺼져 있어도 4분에 한 번씩은 안드로이드 OS가 체크해줍니다. 라는 게 4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1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한 거는 좀 다른 데이터랑 시나리오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로케이션 프로바이더에 여기 이런 부분도 보였을 겁니다. 설정 메뉴에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로케이션 프로바이더 이벤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Available out of service. Available out of service. out of service에서 available 되려면은 요거 단계 지났다가 갑니다. 그래서 out of service에서 한 번은 템포러리로 들어왔다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available 올라간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GPS 분석도 가능하죠. 내비게이션 데이터에 요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분석 데이터는 이렇게 실제로 번호, 신호세기, 방향, 거리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테이스에 관련돼서 요 함수가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확인을 여러 단말에 8개 정도 시험을 해봤는데 다 250으로 리턴이 돼요. 실제 개념은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몇 개냐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개념으로는 255개가 떠있진 않죠. 그래서 구성이.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무시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쓰기 위해서 요거 프레스 가져오는 게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요게 실제로 그 GPS 좌표를 계산하는 데 쓴 위성의 개수, 그리고 위성 번호, 위성 세기 같은 걸 배워 쓰는 거고요.
데이터를 대략 보시면은 GPS의 요일이 지금 현재 여기서 GPS를 계산하고 있는 실제 계산 중인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실제 계산에 다 사용하는 거 픽스가 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터널에 들어가거나 지하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보이는 건 바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것들이 보이는 게 굉장히 앞에부터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이런 것들 데이터가 볼 수 있습니다. 에큐러시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단말은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GPS 수신 중인데 에큐러시 값이 1kg, 1.5kg, 2kg, 3kg 이렇게 딱 떨어진 값들이 나오는 단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는 일단 못 쓰는 데이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인지 GPS를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수리가 가능해서 쭉 잡아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분에 한 번 정도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GPS가 필요치 않은 데이터라면은 배터리를 많이 먹고 시간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GPS보다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주행 중일 때 확인해 봤을 때는 500메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1분에. 크라이테리아입니다. 크라이테리아는 인디라 밴드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데 앨범은 2005년도까지만 나왔고 아직까지 앨범이 없습니다. 리더는 스티브 밴더슨이고요. 이게 왜 있냐고요? 저도 전화를 몰라가 찾아보니까 저게 나와가지고 페이지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성이 어떻게 하죠? 해가지고 저게 문제였는데 크라이테리아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베스트 프로바이드를 읽어올 수 있는 두 개가 조합해 쓸 수가 있어요. 크라이테리아를 지정을 하고서 내가 로케이션을 던질 수도 있어요. GPS를 배터리 조금 쓰게 로그해서 던질 수도 있어요. 또는 네트워크 측이라 하는데 패턴이 이빨 있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조합이 다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랩처리했을까 해서 안드로이드 소스를 좀 이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꼼수 쓰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에 관련된 처리가 로케이션 매니저를 우리가 쓰는데 로케이션 서비스라는 쪽에 데이터를 다 건져가지고 반면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US 쪽에 있는 데몬이고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건 알겠어요. 날 고쳐봐. 이런데. 물어봤습니다. 구글에다가. 구글 했었던. 저희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죠. 총소리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직 최고의 하나보다는 동시에 여러 프로바이더, 지금 GPS 네트워크만 지원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됩니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싱글 샤피스 한 방에 딱 여기를 할 때 다른 어떤 조치를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라는 거는 원소스 안에 커멘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 방법을 못 찾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걸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크라이테리아 정의를 해드리지만 쓰지 마십시오. 그냥 GPS나 네트워크를 딱 잡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하죠. GPS 네트워크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API는 버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API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언제 끝나는 걸까요? 머리가 아프고 오시죠? 좋으시는 분들 계시고.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보고를 잘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시기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공감되어 있죠? 그래,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로케이션 API를 구글 좀 해봤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 사용 용도에 맞는 조합을 해결해주는 API. 그리고 임시 위치를 바꿔줬어도 백그라운드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위치를 가지고 오는 실험하는 그 식으로 해도 배터리를 좀 덜 먹는 방법이 낫겠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제 베스트 로케이션 또 SSF에 가서 한 방에 땅 할 때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얘기죠. 라스트 노 로케이션. iOS 라스트 쪽이 안되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든 로케이션 프로바이드의 최근 데이터를 보고서
가장 최근에 있는 놈 또는 에큐러시가 작은 놈을 일단해준다. 네트워크나 패시브 프로바이더, GPS 속에서도 항상 네트워크 정보를 보고 패시브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의목입니다. 내가 패시브 프로바이더 띄워놓으면은 다른 애가 네트워크나 GPS나 다른 액티비티가 쓰면은 나한테 그 정보가 들어옵니다. 위치 정보를 딴 애가 측정을 했을 때도 그런 것도 같이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주기대로 업데이트 강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를 껐다 킬 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럴 겁니다. GPS가 안 되네. 껐다 킬까? 아니야. 거기 GPS가 이미 있더라. 껐다가 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케이션 API를 쓴 놈도 똑같이 이런데다가 애드를 해줘야 되겠죠. 거의 그런 코드를 안 씁니다. 그 이유가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샘플 코드들이 아까 보셨던 어벨러브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해요. 그냥 다 막아놨어요. 샌들리가 임플리멘트를 해오는데 쓰지는 않고 그냥 인터시켜버리는 그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 소개하면서 아니면 소스를 외부에서 만들어본 봐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사용자 안 되겠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던 건데 집에서 켰는데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와요. 처음부터. 그러면 킬 필요 없죠.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안에 있어요. 그죠? 바로 끄는 게 맞죠. 그래서 켜봤는데 서 있어요. 그럼 바로 킬 필요 없죠. 일단 꺼놓는 거죠. 딱 켜봤는데 이게 날아가고 있어요. 한 200km가요. 계속 켜놓고 보는 거죠. 또 맞추나요? 그래. 10초마다 한 번씩 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개선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묶인 거를 개발자분들이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여기 이제 개발자 사이트에 지금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구글 쪽에 그 개발자분이 올려놓은 걸 저희가 해석도 하고 다른 데로 기사도 좀 붙여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또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계속 데이터를 이쪽에다 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파면 개발자 페이지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용들을 좀 꼼꼼히 좀 보고 만들어가지고 차별화되고 남들은 못 잡지만 또는 패널이 많이 없지만 차별화되고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꼭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분들 안 계시, 물론 사용자분들 계시죠. 여기. 지구상에서 네가 살려야 돼요. 고유한 숫자로 쉽게 나타내기는 후세에 가능합니다.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꼭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거니까 단순 숫자라는 얘기 꼭 드리고요. 네. 긴 시간까지 이렇게 우선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